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원전학 박사 우경 이경우입니다. 상한론을 바탕으로 평생 임상을 펼치셨던 유도조 선생님의 임증지요라는 책을 강독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비론 제7절 상한론의 기화학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론에 이 기화학설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화학설의 바탕이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로 여겨집니다. 추상적이기도 하고 운기학설을 바탕으로 한 원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만, 우주 변화 생성의 원리에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몸도 같은 기화 움직임으로써 이루어져 나간다는 학설인 것 같습니다. 연구한다. 상한론에 있어서의 육경에 따른 변증 이론을 연구하는 것은 뭐뭐이다. 풍부하고, 풍성할 풍자죠. 아주 풍성하고 부하고 풍부하고 다채롭다. 아주 다채롭다. 상한론에 있어서의 육경에 따른 변증해 나가는 이론을 연구하는 것은 아주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미불승수적이다. 그 아름다움을 이루다 이겨낼 수가 없다. 그 아름다움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을 정도다. 아름답다는 말까지 표현을 하네요. 그 아름다움을 이루다 거두어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중에 육경 변증 이론 그 중에 뭐뭐로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운영해서 육경에 있어서의 육기가 표와 본과 중현한다는 이론을 가지고서 육경 중에 6개의 기가 표와 겉과 뿌리와 근본과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이론을 가지고서 지도해 나간다. 가르쳐 인도해 준다.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육경을 바탕으로 증치해 나가는 법칙을 인도해 주는 것을, 즉 그것을 일러 기화학설이라고 한다. 결국은 이위용법이죠. 위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기화학설이라고 한다. 육경에 있어서의 육기가 표본 중현 하는 이론을 가지고서 육경 증치를 인도해 주는 법칙 그것을 일러 기화학설이라고 한다. 육경 육기의 표기, 본기, 중기의 표현으로서 설명해 나가는 것, 그거를 기화학설이다. 즉 육경의 6기가 기로서 펼쳐나가는데, 이것이 표와 본과 중이라는 세 가지 공간적인 차원에서 작용이 펼쳐진다. 그 기화작용을. 이러한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장은남 선생님과 진수원 등의 사람이 있다. 이것은 청나라 시대에 상한 학가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시되어 왔다. 청나라 시대에 아주
밀도 있게 다루어졌다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때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기화학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부정당하는 국면에 처해 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추상적이다. 실질적이지 못하다. 허구적이다. 부정적인 국면에 처해 있다. 기화학설이. 심지어 어떤 상한가들은 지목하기를 형이상학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뜬구름 잡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의학은 실증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서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그 이론이 실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철학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작용을 보여줄 수가 없죠.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옷 숫자죠. 잠옷 알지 못하겠지만 확신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잠옷 알지는 못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화학설이라는 것이 바로 상한학에 있어서의 최고의 이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죠. 기화학설이 상한학에 있어서 최고의 이론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화학설은 그것은 천인상응한다는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응한다는 서로 응해간다는 정체관념의 입장에서 써있죠. 정체라는 것은 온 하나로서 종합적인 하나의 통합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운영해 나가는 정체관념, 하늘과 사람이 상응해 나간다는 이 정체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하나의 축소판으로서 소우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관념적인 입장으로서 구통인체 경기한다는 인체의 경락의 길을 구통하게 또랑구 통할통 또랑처럼 흘러서 통하게 한다. 그 기라는 것이 우주의 기가 사람에게도 똑같이 우주의 기가 소통해 나가듯이 사람의 생명 현상에 있어서도 그 기화작용이 기라는 것이 인체의 경락의 길을 구통시켜준다. 또랑처럼 흘러서 통하게 해주어서 우연히 그 속에는 깃들 우자죠. 변증법적인 사유체계가 깃들어 있다. 변증법 증을 변별한다. 증을 변별해 간다는 사유체계가 그 안에 깃들어 있다. 그것의 바탕은 바로 하늘과 사람이 상응한다는 그런 정체관념의 입장에서 우주 기화학설이 우주의 운기학설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장중경이라는 선생님은 단지 육경에 있어서의 음과 양을 말했을 뿐이다. 육경에 있어서의 음양을 말했을 뿐이지 육기에 있어서의 음양을 말하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한다. 인위 생각한다. 이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도주 선생님은 기화학설을 부정하지 않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중경 선생님은 강론하셨다. 육기에 있어서의 음양을 강론하신 것이다. 강론한 것이며 빙치에 아울러 또한 그에 대한 그
그에 대한 문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문장으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장중정 선생님이 그 서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천포 오행하야 이운 만류하매 인품 오상하야 이유 오장하니 경락과 부유와 음양 회외함이 현명 유미하니 변화 난극이로다 라는 그 대전제 철학적인 전제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대저 하늘이 5가지의 움직임을 펼침에 5걸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봄 사계절에 기의 운행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하 이와 같이 5가지의 기의 움직임이 5걸음이 펼치고 있다. 하늘이 5걸음의 움직임을 펼침에 그거로서 만물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사람 역시 그 5가지의 별 이상 5가지의 그 법도를 품받아서 오상을 5가지의 별 이상 5가지의 그 기준을 품받아서 오장이 있게 된 것이고 오장이 있게 되니 그 오장에 깃들어 있는 경락과 부의 유혈과 음양이 회외함과 서로 만나고 교차해 나가는 것과 모여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음양이 서로 사랑해 가는 것과 사랑해 나가는 것이 현명 아주 검고 그윽하고 어둡고 그윽하고 작고 그 변화를 이루 다 파헤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짧은 이 단락의 말의 뜻은 여기서 말씀한 장중경 선생님의 뜻은 중경 선생님은 여긴 것이다. 자연계에는 분포해 있다. 목화, 토금, 수의 5가지의 걸음걸이가 분포되어 있다. 그것을 사용해서 5가지의 걸음으로 해서 풍한, 서습, 조화인 하늘의 6개의 길을 화생해 나가고 있다. 화하여 생해 나가고 있다. 화는 보이지 않는 화자경이죠. 화. 마치 번데기에서 저기가 화해서 매미가 나오듯이 그와 같은 작용이 화작용입니다. 우리가 그 형질이 있는 물체를 먹어서 그것이 화해서 우리 몸의 지와 혈로 변해가는 그 작용이 화작용이죠. 우리 몸의 몸체에서 뼈와 살이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 손톱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화작용이죠. 화작용에 의해서 자라고 길러진다. 그런 이후에 비로소 만물을 화하여 길러낼 수 있고 모든 물품의 품류들이 함장 모두 문체나서 형체를 아름답게 발현할 수 있다. 이 사람의 몸이 이 우주에 있는 5걸음거리로 펼쳐지는 6개의 기운을 품받아서 사람의 몸이 우주의 일부인 우주의 그 기운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그 기운을 먹고 태어나고 자라는 건데 사람의 몸이 5 운동인 걸음으로 해서 형성되는 6개의 기를 품부받아서 마침내 오장과 경락과 부와 유혈과 음양이 서로 교회 사귀어 회통하고 관통하는 사귀어 만나고 교회하고 관통하는 뚫어서 통하는 음과 양이 서로 사귀어 만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아주 그 반대적인 개념이면서도 상극적인 개념이면서도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귀어 만나고 뚫어서 관통해 나가니 그 이치가 현묘하고 심오하다. 현묘. 이거 우리말로 이 표현이 됩니까? 아주 거물현, 그윽할 현,
검고 극하고 묘하고 깊고 오하다 저 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같은 내면의 깊은 세계 심오하다. 천변만화한다. 천가지로 변해가고 만가지로 화해가면 하니 만화해가니 난이 궁진이로다. 다할궁 다할진 써 다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이치를 어떻게 일일이 말로써 이치로서 풀어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우주 변화의 이치를. 그만큼 사람의 인체의 운영의 원리도 현묘 심오 천변만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상의 내용이 곧 무엇이다. 중경선생께서 기화학설을 강구해 나갔다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인 것이다. 그러니 런허, 임허, 이 백화문이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이것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중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우주 변화의 원리에 바탕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가할 수가 없다. 부정을 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누가 감히 이 기화학설에 대해서 부정한단 말이냐. 중경 선생님이 분명히 밝히지 않았느냐. 여기에 천포오행하야 이운만류하야 함의 인품 오상하야 이유 오장 경락 부유 음양 회해 나가니 현영 유미하며 하야 하니 변화 난극이로다 라고 한 이 말을 부정하느냐 이 말. 이런 바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저기가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기화학설은 어디에서 내원한다. 내경이라는 책의 운기학설에서 내원한다. 내경에 있는 대론 7개의 편이 무슨 음양, 응상, 대론 뭐 이와 같은 지진요 대론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어요. 아주 큰 이론이라는 뜻이죠. 내경에 있는 대론 7개의 편 중에서 음양대론이라는 편을 효시로 삼았다. 효시. 처음, 시초. 효시는 화살 시자죠. 화살은 화살인데 효시요. 효시. 한자 단어 뭐라고 쓰는 거예요? 보자. 워무드. 향기가 나는 쑥 호자요? 이게? 효자로 알고 있는데 호시예요? 호시? 쑥호, 호시. 화살효, 화살. 호시로 하거든요. 호시. 쑥호잖아요. 쑥호. 우리가 효시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자, 인터넷 사전을 찾아봅니다. 인터넷 사전. 화살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자 효시. 아하, 이게 원래 이게 우리말로 쓰는 효시는 이 효시거든요. 이 효시가 아니라 이 효자가 여기서 호시는 이 효시를 뜻하는 교자입니다. 하오. 중국 사전에는 뜻풀이가 안 나오네요.
예, 울다 효자입니다. 울다 효, 울다. 그래서 화살은 화살인데 활을 쐈을 때 윙윙윙 우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 전쟁을 시작할 때에 이 우는 소리가 나는 화살을 제일 먼저 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시작, 처음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효시, 울다 효 화살시. 예, 그 음양 응상대론을 처음 효시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그 7편 내경의 7편 대론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음양 대론을 그 처음 효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 장중경 선생님의 저작에서도 바로 음양 대론의 내용을 찬용했다고 그 서문에 나오죠. 음양 대론을 찬용했다. 소문 여러 그 책들과 특히 그 음양 대론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양 대론의 내용을 찬용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용해서 지을참. 상한예 중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상한예 중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고, 혹자는 흔적으로서 혹자가 그 중에 한 비늘과 반개의 손톱만큼 언급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아주 짧은 하나의 비늘린 반개의 손톱 반개의 손톱만큼 설하고 있는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상한예 중에서. 이시지고로 이런 연고로 해서 이런 연고 때문에 기화학설이 경과했다 이 말이죠. 상한학과 무리들에 의해 발굴되고 이식 옮겨 심었다 이 말이에요. 상한학가들이 발굴하고 발굴해내고 이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함에 있어서 육경에 따른 육경에 있어서의 6기가 표와 본과 중현 가운데 나타나는 기, 그래서 표 겉에 있는 기, 뿌리에 있는 기, 그 중간에 나타나는 그 기의 이치를 설명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육경육기가 병에 있어서의 생리와 병리의 특정, 생리와 병리의 특징이 된다는 것을 반영해서 육경육기가 병에 있어서의 생리와 병리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영시킴으로 해서 임상을 인도해주고 있다. 가르쳐 인도해주고 있다. 즉 육경육기의 합설로서 병의 생리적인 병리적인 이치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소문 6미지대론 6개의 아주 미한 뜻의 아주 그 미묘한 뜻을 담고 있는 대론이다. 6미지대론. 여기에서 그 표기와 본기와 중현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양의 위에는 화기가 다스리고 그 중간에 걸음이 드러낸다. 소양이 있어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그 소양은 어떤 그 물질적인 형체로서 존재하는 물로서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의 기운이 소양이고, 그 위에서 작용하는 그 본래의 그 기운은 화라는 얘기죠. 화기가 다스리고, 그 중간에 거름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 본기와 표의 중간에 거름이라는 것이 중기라는 중간의 기운이 또 서리게 된다. 양명지 상에는 양명의 위에는 양명이라는 형체 발현 위에는 보이지 않는 조라는 기운이 거기에 작용한다. 조기가 다스리고 그 중간에 태음 숙토가 그것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작용한다. 태음 숙토가. 태양의 위에는 한기가 다스리고 태양인데 왜 한이냐 이 말이야.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이 소양이라는 것은 그 기의 발달 단계에서 양기가 시생하는 젊은 양이죠. 젊은 양. 양기가 피어오르는 봄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봄철의 따뜻한 온양지기. 그래서 이게 화기로서 온양지기로서 화기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양명은 소양은 이제 싹에 해당하고 막 자라는 어린 싹에 해당하고 양명은 이것이 막 한여름 왕성한 녹음이 무르익는 기와 혈이 왕성한 녹음이 무르익는 형체로서 최대로 부풀어 오르는 그와 같은 양명의 기운으로서 양기가 아주 왕성한 시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말리는 기가 수렴하는 기가 이제 작용하게 된다. 수렴하는 기가, 조기가. 그 다음에 태양은 큰 양인데 이미 늙었어요. 노양이라고, 늙은 양이 시들어간다. 양이 시들어가니까 이것이 이제 양이 극에 이르면은 이제 쇠하는 극즉 변이라. 그래서 끝까지 닿으면 이것이 팽창이 끝에 이르면 다시 수렴, 응축하는 한기로서 응축하는 기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태양의 그 이면에는 태양이라는 그 형질 그 안에는 응축 수렴하는 한기가 작용한다 라고 배당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좁은 소견에 그 중간에 한기를 이제 조정해주는 중간자로서 중현 소음의 화가 이제 드러난다. 그 다음에 걸음지상에는 걸음이라는 것은 이제 막 역시 그 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싹이 트는 그와 같은 형질의 상태로서 봄철에 해당하는데 봄철에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풍기가 다스린다. 소양지기. 그래서 이게 걸음과 소양이 이제 중현 소양하게 된다. 중간에 소양이 나타난다. 참 어려워요 이게. 왜 이게 소양이 나타나는 게 보이는지, 어떤 근거로다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소음지상에는 소음의 위에는 열기가 다스린다. 근본 기가 열기란 얘기. 겉으로는 소음이지만 그 본래의 속성은 열기를 띠고 있다. 족소음신인데 말이죠. 족소음신인데 그 신의 명문지화가 신은 그 주역에서 가음괴로 표현이 되죠. 가음괴로서 가운데 양이 잠장하고 있는 위아래로 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속으로 양을 품고 있는 명문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음 두 개의 신장에서 작용하면서 그 중앙에 그 명문의 기가 잠장해 있고 발현한다는. 소음지상에는 열기가 다스리고 그 중간에 태양 한수가 드러난다. 태음지상에는 태음이라는 그 형체 위에는 조기가 다스린다. 그러니까 음적인 형체가 최대로 이르러서 이제는 그 시들어가는 조기로서 수렴한 습을 말리는 그 조기가 상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가 다스리고
그 중간에 습기가 태음상에는 습기가 다스린다. 이거는 장하에 해당하겠네요. 장하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겠네요. 태음이라는 것이 장마철. 그래서 습기가 다스리고 그 가운데에는 양명조기가 중간에 중재자로서 나타낸다. 이른바 이것이 본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기라는 것은 바로 태음지상의 본래의 기는 슬이다. 이게 본기라는 것이다. 소음지상의 열기가 다스린 것이 이게 본기고, 태양지상에는 한기가 다스리니 한기가 태양의 본기고, 본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양의 본기는 화기가 되고, 양명의 본기는 조기가 되고, 조하는 기가 되고, 태양의 본기는 한기가 되고, 태양 한수, 양명 조금, 소양 상화, 그 다음에 골음 풍목이 되고, 소양 상화가 되고, 이와 같은 본기에 대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기의 아래 그 중간에 표와 본의 사이에 중기가 나타난다. 그 중현하는 중기 아래에 그 기에 그 본기의 표상인, 겉으로 드러나는 표상인 형질로서 나타나는 삼음삼량이 표기로서 작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무슨 내용, 참 이 우주 변화의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도대체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그 28수에 따라서 그 작용하는 기가, 뻗쳐내리는 기가 다 다르다고 하고 있잖아요. 각항, 저방, 신미기, 28수, 주루, 이모, 필자, 삼, 정기, 유성, 장이, 진,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28수 옛날에 달달달 외웠었는데 이제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엊그제 봤던 사람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정재빈 선생님이 이에 대해서 주풀이하여 말하기를, 삼음과 삼량이라는 것은 삼음 삼량이라는 것은 육기가 화하여 화작용을 일으켜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것이다. 육기의 화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삼는 것이다. 으뜸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 풍이라는 기가 화하여 골음을 형성한다. 형질로 발현되는 게 이게 이제 삼음삼량이죠. 기는 풍이고, 기로서 그 기가 화작용을 일으켜서 골음을 형성하고, 풍 나무 싹이 나는 골음, 어린 싹. 열기가 화해서 소음이라는 것을 형체로 발현하고, 습기가 화해서 태음이라는 큰 형체의 울창한 음의 형체로 발현되고, 화기가 화하여 소양이라는 형체로 발현되어 나타나고, 조기가 화하여 양명으로 발현되고, 한기가 화하여 태양으로 화하고, 태양은 늙은 양이기 때문에 끝다운 양으로서 펼쳐진 대로 펼쳐서 더 이상 확장하는 힘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응축 한랭한 한수로서 작용한다. 양명은 그 양기가 끝없이 왕성하게 펼쳐지는 최고의 정점으로서 기와 혈이 최고로 합쳐진 기점으로서 더 이상 그 최대로 형질을 키워나가는 상태로서 이제는 그 성장을 멈추게 하는 수렴지기로서의 조기가 작용하게 된다.
고로 6기가 6개의 기를 본이라고 한다. 본이라고 하고 삼음삼량을 겉으로 드러나는 발현되는 표라고 한다. 그리고 중간에 겸하여 나타나는 것, 표변지간에서 표와 본의 사이에서 중간에 겸하여 나타나는 것, 이것은 음량의 표와 리가 서로 짝해가는 것이니, 음이 있으면은 양이 있고 이렇게 서로 짝짝짝 그에 맞게끔 대응해 나간다는 얘기죠. 음량이 표와 리로서 서로 짝해 나가는 것이니 서로 이것이 중간에 나타나는 기가 되는 것이다. 중현지기로서 발현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의 몸에서 응하여 나타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똑같다. 그러므로 족태양과 소음 두 경은 하나의 합할 합짝, 배합, 한 짝이 되고, 즉 족태양 방광 한수와 족소음 신의 맥이 서로 이어져 통하게 되어 있다. 해부학적으로도 방광과 신장은 바로 연결돼서 작용하는 것을 그대로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족소양 담과 거름 간은 또 두 번째 짝이 된다. 그래서 쓸개와 간맥이 서로 이어져 있다. 이것도 해부학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죠. 간과 쓸개가 서로 붙어 있어서 같이 질항작용, 협동작용으로서 펼쳐나간다. 음과 양으로서. 그 다음에 족양명과 태음은 세 번째 합한이 되니 바로 위와 비맥이 서로 이어져 있다. 이것도 소화기관으로서 위와 비가 음양으로서 서로 상대하면서 작용하는, 연락되어서 있다는 게 또 신체 생리학적으로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아주 치밀하게 신체의 기능적인 것을 해부학적으로도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같이 짝을 맞춰 나갔는지 그 통찰력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수태양, 수소음이 네 번째 짝으로서 수태양 소장과 심장의 맥이 서로 이어져 있다. 이거는 좀 그 심장이 꼭 소장에만 이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장에서 흡수된 그 영양분이 바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되고, 그 간에서 저장되고 그것이 이제 심장으로 공급된다는 건 아는데, 심장과 소장이 서로 연락되어 있다. 이건 그 보편성을 띈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소장이라는 거 역시 끊임없이 움직이는 활동력으로서 활발하게 우리 몸에 있어서의 그 움직이는 양기, 활동적인 양기, 온기를 배양해주는 그 원천이 소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펌프질하는 박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온열지기를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의 엔진처럼 그 열이 달아오르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박동함으로 해서 그 온양지기 화기를 발동시키고, 소장도 역시 끊임없이 소장의 윤장운동으로서 움직임으로 해서, 활동성으로 해서 우리 몸에 온양지기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활동성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온양지기를 끊임없이 생산한다는 점에서 심장과 소장을 함께 매치시킨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소양 삼초와 거름이 또 다섯 번째 짝이 되니, 삼초와 심포의 낙맥이, 연락되는 맥이 서로 이어져 있다.
삼초라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장이 아니고, 심포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심장을 싸고 있는 심장 언저리에 그 심장을 지켜주고 방어하고, 그 기운을, 심장의 활동한 기운을 사방으로 온양시켜서 몸을 덮여주는 그 일종의 그 방어막,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삼초도 세계의 따뜻할 불사를 초자로서 우리 몸에서 불씨를 제공해주는 그와 같은 기능이 있다. 그래서 하단전에 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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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초, 하초, 이와 같이 세 개에 걸친 불씨가 있다. 그 불씨가 역시 심장의 포락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삼초와 심포를 상화지기로서 그 온열지기로서 짝을 지은 것,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양명과 태음이 6번째 짝이 되어서 수양명 대장, 대장과 폐가 서로 이어져 있다. 혈맥으로서만 이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폐의 수렴지기가 깊이 끌어내렸을 때 대장까지 작용을 해서 대장이 수렴을 해서 진액을 생성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작용으로서 폐의 그 선폐, 기를 펼치는 작용이 끝까지 잘 펼쳐지면 그것이 수렴을 해서 아래로까지 하단전으로 끌어내리는 그 하단전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 그 처리 장치로서 해당하는 대장의 기능, 대장과 함께 매치를 시켰다는 것이 참 놀라운 장기간의 서로의 상호 협력 작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동양의학의 특색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따로따로 별개의 장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 질항, 이와 같은 서로 잡아주고 붙잡아주는 이와 같은 작용으로서 대장과 폐를, 그래서 대장 폐병일 때 대장의 병이 있을 때 폐와 연결시켜서 치료해 나가는 것과 같은, 이것이 곧 하나는 표가 되고 하나는 이가 되는 것이니 바로 양 중에 음이 있고 음 중에 양이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까지가 장정학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장정학 선생님이 장계빈 선생님, 장정학 혼동이 되네 또. 내경에 있어서의 음양 6기에 걸친 표와 본의 이론이 건립됨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경에서 나타나는 음양 6기가 표와 본으로서 짝짓는다는 그 이론이 확립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있게 되었다. 물생기응하고 기맥이 기응한다는 천인합일하는 원리가 또 있게 된다. 여기까지 육자가 걸리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내경에서 말하는 음양의 육기가 표와 본이 된다는 이론적인 이론적인 건립과 또 물이 생겨나는 것이, 물이 생하는 것이 그것의 응해감이고, 우리 몸에 있어서의 기와 맥도 그것에 응해간다 하는 그와 같은 하늘의 육기의 작용에 의해서 만물이 그에 응해서 생겨나고, 사람의 기와 맥도 육기의 작용에 응해서 펼쳐진다는 천인합일하는 원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 따라서 상한하게 있어서 육경에 걸쳐 기화한다는 학설이 제공해 주고 있다.
이론상과 방법상에 있어서의 그 근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된다. 바로 이 상한학설에 있어서 육기의 기와학설이, 육기에 따른 육경의 기와학설이 상한학의 이론과 방법을 설명해 나가는 근원 원천이 되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바로 천인합일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하늘의 기운, 이 사람의 기가 사람의 기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그거의 기화학설에 맞추어서 사람의 병리와 생리도 이루어지고 풀어나갈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서 논해보건대 기화학설을 이용해서 상한론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층차로서 단계로서 응당 별도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 말이죠.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비방하는 뜻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여기에다가 기와학설이 허황된 것이라든지 이와 같이 그르다는 이론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논으로 말미암아서 기화학설을 이용하여 상한론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최고 높은 단계의 그 수준이니 응당 특별한 별도의 안목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지 비난하는 뜻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도주 선생님은 이 기화학설이야말로 아주 수준 높은 저기에서 나오는 고도의 학설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면에서 육경육기의 표와 본과 중현하는 격식을 분술 나누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쭉 진행되네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 좀 지루하지만 끝까지 마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육경에 있어서의 표와 본과 가운데 기라. 육경의 기는 풍한 열습 화조를 본으로 삼는다. 풍한 열습 화조를 본으로 삼고 삼음과 삼량을 겉으로 드러날 겉표자로서 여기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발현되는 실제 그 현상계로서 드러나여 표현되는 그와 같은 의미로서 표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표가 되고 삼임삼량으로서 현상계에 드러나 발현되어 나타난다는 것이고 본과 표의 중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기가 된다. 중간에서 중지하는 작용으로서 역할하는 게 있다. 중간에 조절해주는. 중기는 마치 소양과 거름이 표리가 되고 중기는 다음과 같다. 소양과 거름이 표리가 되어 소양의 기가 작용할 때는 거름이 중기가 되고 거름이 본기가 될 때는 소양이 중기가 되고 양명태음에 있어 태음이 표리가 되고 태양소음이 표리가 되고 표리가 상통함에 표리가 서로 통함에 있어서 즉 피차 간에 서로 중기가 되어 작용하게 된다. 표리로서 서로 상통하면서 위에서 그 본기로 작용할 때 그에 해당하는 표리의 기가 중간에서 중지하는 작용으로서 중기가 중간에 작용하게 된다.
장부 정락에 있어서의 표와 본이란 뭐냐? 장부는 본이 되고 리가 된다. 우리 몸에 있어서 장과 부는 본이고 안에 머문다. 반면에 12정맥은 표가 되고 우리 몸의 표가 되고 표에 머문다. 그래서 표와 리가 장부와 12정락이 서로 이어짐에 중기가 그 중간에 머문다. 바로 이른바 락이라는 것이 바로 표와 리 사이에서 서로를 유락해준다. 멜유, 멜락, 유락이라는 것. 멜유, 멜락. 중간에 연결해준다. 여 족태양 방광경이 마치 족태양 방광경이 락어 신하고 신에 이어지고 족소음신경 역시 방광에 이어져 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장부와 정락이 표와 리로서 서로 이어져 있다. 또한 그 장부와 장과부를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락이다. 내경의 지진, 지극히 참되고 중요한 대론이다. 지진요 대론이다. 해서 말하기를 소양과 태음은 본을 쫓고 본기를 쫓고 소음과 태양은 본을 쫓기도 하고 어떨 때는 표를 쫓기도 하고 양명과 거름은 표도 본도 쫓지 않고 중을 쫓는다. 이런 또 말이 있단 말이에요. 참, 뭘 말하는 건지 이거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하위 소양 태음이 종본자호. 어째서 무엇 때문에 소양과 태음은 본을 쫓는 것인가, 본을 쫓는다는 것인가, 본기를 쫓는다는 것인가. 소양의 본기는 화이고 표는 양이다. 태음의 본은 습이고 표는 태음, 음이다. 겉으로 발현되는 형질은 음이다. 그러니 표와 본의 기가 같은 양이고 같은 음이니 동기이니 이럴 때에는 본을 쫓게 되는 것이다. 표와 본이 같은 계통의 기일 때는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네요. 본래의 길을. 그러나 소양과 태음도 역시 중기가 있기는 하나 중을 따르지 않는다고 중을 따른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중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소양의 중은 거름으로 거름 품목과 화는 동기이니 목종 화하게 된다. 목이 화를 쫓아서 화하게 된다. 바로 그 중기인 목이 화를 쫓기 때문에 고로 중을 쫓지 않는 것이다. 중이 본기를 쫓아서 화하기 때문에 중을 쫓을 수가 없다. 다음에 태음의 중은 태음 습토의 중기는 양령 조금이다. 토와 금이 상생함에 조가 습을 쫓아서 화한다. 조가 습을 쫓아서 화한다. 그러므로 중을 쫓지 않는 것이다. 태음일 때에 태음의 중기가 양명조금인데 양명조금이 태음 습을 쫓아서 화하기 때문에 중을 쫓지 않는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네요.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합니까? 다음에 소음과 태양은 본을 쫓기도 하고 표를 쫓기도 한다. 이쪽 저쪽 다 쫓는다. 왜 그러냐? 소음의 본은 열이고 군화 족소음 신 소음의 근본은 열이고 표도 역시 표는 음이다. 소음의 음이니까 태양의 근본은 한이고 한이 돼 표는 양이다.
그래서 표와 본이 다른 기인이 그러므로 혹 본을 쫓기도 하고 혹 표를 쫓기도 하면서 하니 다스림에 있어서 먼저 나중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먼저 했다, 이것이 나중에 했다, 선으로 앞뒤가 바뀌어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주도해 나간다,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음과 태양도 역시 중기가 있다. 소음의 중기는 태양수이다. 태양의 중기는 소음화이다. 동어본 즉 이어 표하고 동어표 즉 이어 본하니 고로 개 부종 중기하라. 본과 같으면 즉 표와는 다르고 그 중기가 표와 같으면 본과 또 다르니 그러므로 모두 중기를 쫓지 않는 것이다. 태양수 본과 표가 다르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석만 하고 넘어가죠. 지약, 양령, 거름, 뭐뭇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양령과 거름은 표와 본을 쫓지 않고 중을 따르는 것은 왜 그러느냐? 양령의 중은 태음 습토인데 역시 조로서 습을 쫓아 화한다 이 말이죠. 양령의 조로서 중기인 태음 습토를 종해서 화하기 때문에 그 중을 쫓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름의 중은 소양상화이다. 역시 거름 품목의 목이 화를 쫓아서 화하게 되니 그러므로 거름 품목이 중기인 소양화, 양령 조금이 중기인 태음 습토를 쫓아서 그러므로 양령과 거름은 표와 본을 쫓지 않고 중기를 쫓아서 화한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컨대 오행의 기에 있어서 목이 화를 만나게 되면 화를 쫓아서 화하게 되고 금이 토를 만나게 되면 습을 쫓아서 화하게 되니 이 모두는 뭐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수는 습으로 흘러가고 수라는 것은 습으로 나아가고 흘러가고 화라는 것도 결국은 조함으로 나아간다 라는 동기상구한다는 뜻에서 동기끼리 서로 구한다는 뜻에서 멀어지지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여기서 이 모두는 수는 습으로 흘러가고 화는 조로 나아간다는 그 이치에서 위치를 떠날 수 없으니 바로 동기끼리 상구한다는 뜻을 따릅니다. 동기상구한다는 뜻을 따릅니다. 수류 습하고 화취조한다. 수류 습하고 화취조한다.
그래서 목은 화를 좇아서 화하고 금은 습을 좇아서 화한다. 금이 수를 좇아서 화한다. 그런데 왜 이것이 수류, 습이 되고 화취조와 이게 관련이 되는 겁니까? 이게 목생화에서 목이 화를 좇아서 화하는 것이고, 금인데 금조가 조금이 습을 좇아서 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습으로부터 화한다. 습을 좇아서 화한다. 습을 통해서 조해지고, 그런데 그 습으로 모여드는 성질에 의해서 습을 따르게 되고, 화로서 조로 나가기 때문에 목생화, 화를 좇아서 화한다.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육기가 종 좇아서 화함에 있어서, 화함에 좇아서 화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모두가 유효함이 되지는 못한다. 남아돌미 있지는 못한다. 그러니 알 수 있다. 유효함이 병이 됐을 때에는, 유효함으로 병이 되는 것이 있으면 역시 마땅히 알 수 있다. 그 불급한 것은 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기가 좇아서 화함에 반드시 모두 유효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알 수 있다. 유효함으로 인해서 병이 됨에 역시 유효함이 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응당 알 수 있다. 그 불급하는 것이 화하기 어려움을 안다. 부육경지 기는, 대저 육경의 기는 때에 따라서 성함이 있고 성쇠함이 있다. 그래서 기가 유효하면 화생함이 너무 태과하게 되고, 기가 불급하면 화생함이 부전하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진행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종기화자는 화지상이요, 이기상즉 화생불식하며, 역기화자는 화지변희니 치기변즉 강약위제로다. 쫓아서 그 화해 나가는 것은 화의 상이요, 화의 규칙이요, 화해 나가는 규칙이요, 상법이요, 상도요. 그 상법대로 하게 되면 화생이 그치지 않게 되고, 그 화를 거역하게 되면, 그 화를 거역하는 것은 화가 변동을 일으킴이니, 그 변동함을 만날지 당할지, 그 변동함을 만나면 강약으로 인하여 재앙이 발생한다. 재앙이 된다. 가령 목이 화를 좇아서 화함에 있어서 화가 성하면 목이 그 화를 좇게 되고, 여기서의 화작용은 지나치게 성하게 된다. 태성함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양인 화가 쇠학이라도 하면 목이 그 화를 상실하게 화를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목의 화작용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조종 습화함에, 조가 습을 좇아서 화함에 습이 왕성하게 되면 조가 좇아서 그 화를 잘 일으키니, 이것은 화작용에 있어서의 태과함이 된다. 그런데 그 습토가 쇠학이라도 하면 금이 그 화를 상실하여 역시 그 화작용이 나아가지 못한다. 토습이 약하면 금화가 쇠약해진다. 그 다음에 양화가 약하면 목화가 나아가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행의 기에 있어서 정과 대가 함께
함께 갖추어져야 하니 이것이 바로 표와 본이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표본 생화한 이치가 표본이 생화해 나가는 이치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해야만 하는 것이다. 화함이 지나칠 때에는 응당 눌러줘야 하고 화함이 불급할 때에는 응당 북돋워 줘야 되지 않겠는가? 북돋워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불급할 때는. 이상의 노는 채집한 것이다. 장경학과 진수원이 육경육기 표본 중이 현하는 종화지리에 대해서 끊는 게 좀 애매하네요. 이게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상의 논은 장경학과 진수원의 논을 채집한 것이다. 육경육기가 표와 본과 중기로서 나타나면서 좇아서 화해 나가는 이치에 대하여 현명유미하니 극하고 어둡고 극하고 아주 미묘하니 실로 일목 한눈에 훤히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은 아니다. 한눈에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또한 고인들이 표를 쫓고 본을 쫓고 중현을 쫓는다는 이치에 대해서 불연계 연계하지 않았다. 연계시키지 않았다. 육경에 있어서의 생리와 병리에 걸쳐서 유기적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을 진행해 나가지 않았다. 또한 고인들께서 표를 쫓는다, 또는 어떤 거는 본을 쫓는다, 또는 중간에 나타나는 중현지기를 쫓는다 하는 이치에 대해서 연계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연계시키지 않았다. 육경의 생리와 병리에 연계시켜서 육경의 생리와 병리에 실질적으로 연계시켜서 유기적으로 진행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냥 이론으로만 그쳤지 실질적으로 육경의 생리 병리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즉 단지 사용했을 뿐이다. 육기의 표본 중현하는 함에 있어서의 종화해 나가는 모식을 좇아서 화해 나가는 격식 모식을 가지고 육경의 병증을 해석할 뿐이었으니 육경에 대한 병증을 해석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다. 그쳤으니 이것은 도리어 독자들로 하여금 장이 화상 막 불착 두뇌 하는 꼴이 되었고 나눠 접수 기화 학설지 지취하게 되었다. 도리어 독자들로 하여금 장이 화상 막 불착 두뇌 한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고사입니다. 고사. 한 장 두 척이나 되는 화상은 중을 가리키죠. 한 장 두 척이나 되는 화상의 머리를 얘기하는 한 장 두 척은 머리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장 두 척이면 사람 키를 한 장이라고 하는데 사람 키보다 더 긴
한 장 두 척이나 되는 중의 머리를 머리에다가 두뇌에다가 착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막 불착 두뇌라. 한 장 두 척이나 되는 중의 머리에 화상의 머리털을 불착 두뇌라. 화상 불착 두뇌라. 이건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는 내막을 도저히 알 수 없다. 한 장 두 척의 중머리는 만져볼 수도 없다. 키가 너무 커서 머리를 만져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단지 육기에 표본 중현하는 기에 있어서의 그 종화하는 모식을 가지고서 종화해 나가는 모식을 가지고서 육경의 병증을 해석해 나갈 뿐이니 이것은 도리어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아리송하게만 한다. 따라갈 수 없게 한다. 장이의 화상을 한 장 두 척이나 되는 화상에 두뇌에 착용시키지 않을 수가 막자가 뭐예요? 여기서 막자가 들어갔어요? 막자가 부정사로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참 어렵네요. 태야, 양날. 모자가 이게 더듬을 모자죠. 더듬어 보다 만지다. 필. 그러네요. 이게 이중부정이 아니네요. 여기서 더듬는다, 찾다. 도리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장 이척이나 되는 중의 머리를 더듬어 보매 그것을 중머리를 두뇌를 만져볼 수가 없다. 즉 뭐가 뭔지 파악할 수가 없다. 아리송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난 모하기가 어렵다. 기화학설의 그 뜻을 접수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참 어려운 내용이다. 도주는 나는 재주가 없지만 시험 삼아서 개인의 의견으로서 진행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어떤 관념의 입장에서 육경이 육경으로 인해서 병이 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관점에서 육경이 병이 되가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총 모두가 임상실천을 통해서 임상실천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실천에서 직접 겪어본 것을 입각점이라 서는 발을 세우는 관점으로 삼는다.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즉, 이 유도주 선생님께서는 그 실질적인 인상과의 관련된 것을 끌어다가 기와학설에 적용을 해서 그 적용해 나가는 그 발판으로 발판으로 삼겠다 하는 얘기죠. 임상 실천에서 직접 터득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떻게 그 육경에 병되어 나가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견해를 피력해 보겠다 하는 내용인데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육경병에 대해서 풀어나갈지. 아이고, 근 1시간 반에 걸쳐서 긴 여정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